이거 화면에 보이니? 네. 남나? 좀 더 가도 되나? 살짝. 가도 돼? 그러면 이 정도로 적읍시다. 효소다, 효소. 여러분들 효소는 사실 잘 알죠? 생체 촉매입니다. 맞니? 물질 대사를 뭐 해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어떤 물질? 생체 촉매다. 괜찮아요? 네. 그 특징이라 하면 뭐가 있냐? 본인은 변해 안 변해? 그렇지. 본인은 변하지 않아. 본인은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사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리고 기질 특이성 무슨 뜻이야?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는 단백질 분해돼 안 돼? 안 돼. 기질 특이성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이런 특징들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효소의 능력 중에서는 당연히 이거 이해하지. 여러분들 연소는 몇 도씨? 400도씨에서 일어나. 맞아요. 졸라 높은 온도에서. 맞죠? 사람의 화학 물질 대사가 400도씨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일단 효소의 능력.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한다? 유도한다. 맞아요. 그리고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한다라는 특징도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빠르게 한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요거 통합과학에서 했나? 뭐죠? 활성화 에너지 기억납니까? 네, 활성화 에너지 기억해 주시면 좋고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화야 동화야? 그치? 낮은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한 동화야. 이화부터 해볼까? 요런 거를 요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화작용이야. 맞니? 화학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진 않죠. 항상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라고 해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때 이 노란색에서 어떻게 바뀌어? 효소가 있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해되나요? 자, 요게 뭐야? 그렇지. 뭐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맞니?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괜찮아요? 자, 반대로 요게 뭐죠? 그렇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야. 괜찮죠? 자, 요 용어까지 갑시다. 이거 화학에서도 이제 쓸 거야. 여러분들 물질과 에너지도 하고 있잖아. 맞지? 선택 과목 화학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이까지. 요게 뭐야? 반응열이야. 되겠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엔탈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엔탈피. 오케이? 이거 화학에서 하자. 반응열. 됐을까? 네. 요게 반응열입니다. 자, 많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동화작용에서 많이 낚여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동화작용이야. 맞지? 요런 문턱이 있겠죠. 맞아 아니야? 그리고 효소가 있으면 요렇게 될 겁니다. 괜찮니? 자,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 이까지죠. 아니야. 항상 효소 활성화 에너지는 극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여기서 이까지가 뭐야?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따라왔니? 오케이? 자, 그러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뭐겠어? 극대점에서 역시 반응물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되겠어? 낚이기 쉽다.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야. 당연한 거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정의가. 맞지? 그러면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
우리의 목표는 이 반응물을 이 생성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에서 출발해서 이 문턱을 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니까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얘도 똑같아야지. 반응물에서 출발해서 생성물이 되는 개념이면 반응물에서 최소한의 문턱을 넘기 위한 에너지는 이까지 길인 거겠죠. 그래서 극대에서 반응물까지 거리를 뭐로 생각해 줘야 돼? 활성화 에너지로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아들었니? 이거 낚이기 쉽다. 잘 기억하시고. 자, 이것도 똑같이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의 요 간격을 뭐라고 한다?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을까? 자, 딱 말씀드릴게요. 얘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입니다. 이해했니? 얘는 흡열입니다. 따라왔을까? 자, 질문. 효소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응열은 일정하다. 맞아, 아니야? 너무 맞는 말이야. 그림만 봐도 알겠지? 자, 다시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그렇지. 효소의 유무와 무관하다. 되겠어? 요거까지 여러분들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열은 무관하다. 되겠어?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세포와 물질에서 단원에 맞춰서 좀만 설명해 보자. 자, 여기 봐.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죠. 요걸로 한번 해볼까?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지. 효소가 없었다가 효소가 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졌어. 예를 들어서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포도당이라고 할까? 괜찮니? 그리고 얘를 세포호흡 결과물 뭐죠? CO2랑 물이라고 할까요? 따라왔을까? 이화작용이야. 그러면 이 세포호흡 과정에서 쓰이는 효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 낮춘다라는 개념이잖아. 자, 딱 말해볼까? 포도당의 양이 많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질까? 어떨 것 같아? 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나? 포도당의 양이 많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어떨 것 같아? 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지? 효소가 없다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은 효소 고유의 역할인 거야. 맞지? 자, 이렇게 기억을 하자. 좀 중요한 문장이야. 자, 들어갑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라고 합시다.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는 효소의 고유 값입니다. 이해되겠어? 쌤은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낮출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되겠어?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이 낮출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 글루카곤이 낮출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도 정해져 있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기질의 양,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양? 포도당의 양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이렇게도 나와. 효소의 양과도 관련이 없어요. 효소가 많든 적든 일단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는 거야. 알겠어? 효소의 양과도 무관해. 되겠어? 그 다음에 온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도라고 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온도 말고 막 뭐 100도씨 이런 거 말고 있잖아. 사람 체온 정도에서 뭐 한 35도씨에서 37도씨 사이에서. 맞아? 이 사이에서 뭔가 활성화 에너지가 차이가 발생하진 않는다라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pH. 그리고 조금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효소 억제제라는 게 있거든. 억제제와 무관합니다. 다시 얘네와 무관하다. 알겠어? 얘네들이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이렇게 5개 외우자. 기질의 양, 효소의 양, 온도, pH, 억제제와는 무관하다. 일단 이렇게 다 챙겨가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만큼 낮춘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이든 인슐린은 그만큼 낮춘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오케이. 자, 효소의 구성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이야. 효소의 무슨 성? 구성. 오케이? 자, 하나하나씩 가보자. 효소는 적어볼까? 효소는 주효소가 있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보조인자라는 게 있어요. 되겠니? 보조인자라는 개념이 있다. 보조인자. 자, 보조인자에는 조효소, 그러니까 얘는 주야. 주인이란 뜻이고요. 주된 효소, 되겠지? 얘는 조연, 도와준다는 뜻이야. 주효소를 도와주는 효소, 조효소 또는 금속이온이 쓰여요. 되겠니? 자, 다시 효소의 구성이야. 효소는 주효소 더하기 보조인자로 구성이 된다. 따라왔을까요? 네. 자, 이때 주효소는 보통 우리가 효소하면 단백질이잖아. 맞지? 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주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보조인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 비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금속이온 생각해봐. 얘 단백질이 아니야. 아니잖아. 맞지? 뭐 나트륨, 철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우리가 사람 체온 정도가 몇 도씨야? 36.5도씨. 맞니? 여기서 우리가 효소 최적 온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지? 이때 효소가 굉장히 활동을 잘한다라고 하죠. 이것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효소가 어떻게 돼요? 기능을 잃어요. 왜? 왜 변형이 되죠? 단백질의 3차 그렇지. 원구조. 그렇지. 단백질 3차 구조가 결합을 하면서 열에 의해서 그렇지. 변형이 되는 거야. 맞죠? 입체 구조가 기능을 나타내는데 입체 구조가 깨지니까 아주 유연히 대답 잘했어요. 맞지? 듣고 왔어? 너무 좋았어. 맞죠? 자, 그래서 변하는 게 누구냐면 단백질이야. 즉, 얘가 고온에 민감한 거야. 얘는 고온에 민감해 안 해? 고온에 민감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단백질이 고온에 민감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얘는 열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아들었어? 응. 요거 이해되나? 네. 자, 보조인자는 두 종류가 있다 했어. 뭐랑 뭐가 있다 했죠? 조효소랑 금속이온이 있다. 맞니? 자, 요거를 또 분류를 좀 할게요. 조효소랑 금속이온은 뭐가 다르냐? 자, 일단 성질 자체가 얘는 효소에 붙는데 얘는 약하게 결합합니다. 약하게 결합. 되겠어? 금속이온은 대신에 얘는 주효소에 강하게 결합해요. 붙어서 거의 안 떨어져. 따라왔니? 얘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어. 약하게 결합하니까. 되겠어? 그리고 자, 좀 적어볼까? 금속이온 하면은 얘는 그냥 예시 그냥 가볍게 적어볼까? 뭐 있어? 뭐 Fe 이가 플러스 맞죠? 뭐 나트륨도 있을 수 있고요. 괜찮니? 뭐 칼륨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등 많겠지? 얘는 뭐 겁나 많아요. 너네가 아는 금속이온 다 적으면 돼. 오케이? 자, 조효소 종류를 이제 조금 외워볼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쓰여. 자, 여러분들 비타민 배워 안 배워? 무기염류.
비타민 우리 몸에 필수라고 배우죠. 필수라고는 배우는데 어디 쓰이는지는 배워 안 배워? 안 배웠죠. 그거 안 궁금했어? 아니 다들 비타민이 중요하대. 통합과학에서든 생명과학 원에서든 비타민은 우리 몸의 필수 요소다. 어떻게 쓰인지는 안 알려줘. 여기 쓰이는 거예요. 조효소입니다. 비타민이 여기 쓰여. 되겠어? 비타민이 조효소 역할을 하고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배울 세포호흡이나 광합성에서 쓰이는 여러 조효소들을 좀 적어줄게요. 뭐가 있냐? NAD 그 다음에 NADP FAD FADP 이런 거 있어요. 되겠지? 오케이? 일단 이름만 알아두자. NAD, FAD, NADP, FADP 이렇게 이름만 알고 가시고요. 이런 거 이제 쓰인다. 여기서 이제 쌤이 하나 알려드릴게. 이렇게 좀 해볼까? 쌤이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쌤이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EX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렇게 있고 맞니? 얘가 주효소라고 할게요. 됐을까? 맞니?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붙을 수 있는 애가 조효소라고 할게.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오목한 홈 같은 게 만들어지죠. 맞아? 여기를 활성부위라고 합니다. 활성부위. 이게 뭐냐? 활성부위라는 거는 기질이 붙는 자리야. 기질이 붙는 자리. 그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활성부위라고 부릅니다.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거는 포도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고. 육각형 당 맞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생긴 주효소가 있는 거고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조효소가 붙는 거예요. 되겠어? 주효소, 조효소가 활성 부위를 결정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당연하게도 누가 주된 활성 부위를 누가 주로 결정하겠어? 당연하죠. 얘가 뭘 결정한다? 이걸로 적을까? 이 친구가 활성 부위를 결정하고요. 맞니? 주효소가 주된 활성 부위를 자리를 결정을 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얘는 단순하게 활성 부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만 적을게요. 따라왔어? 활성 부위에 영향을 준다. 오케이? 그러면 주효소랑 조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가 와서 붙겠어? 뭐가 띠리릭 와서 붙지? 기질이 딱 와서 붙을 거 아니야. 맞지? 기질이 이렇게 딱 와서 붙는 거야. 그러면 뭐 이화작용이면 이 기질을 어떻게 하겠어? 쪼개겠죠? 동화작용이면 이 기질을 다른 기질이랑 붙이겠죠. 맞아? 동화작용이면 붙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질이 붙는 자리가 뭐라고? 뭐라고? 활성 부위. 부위 활성이 아니고 맞죠? 활성 부위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요 상태 뭐야? 기질과 효소가 붙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요. 이해돼? 효소랑 그에 맞는 기질이 붙어 있는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요거 알아들었을까? 효소만 있는 상태는 뭐라 하겠어? 그냥 효소.
기질만 있는 상태는 기질. 근데 효소랑 기질이 붙어 있는 상태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을까?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냐? 당연하게도 온도입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자, 온도할 때는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맞나? 자, 이거 단순하게 여기가 몇 도겠어? 이게 그 자. 여기가 온도, 여기가 효소의 기능, 능력이라고 합시다. 어떤 효소의 활성화 정도. 인간인가요? 36.5. 그렇지, 36.5도 맞죠? 응. 여기가 36.5도야. 맞니? 응. 자, 여기서 온도가 떨어지면 저온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가? 온도가 높아지면 뭐야? 고온이야. 자, 고온은 뭐가 위험하지? 고온은 왜 효소의 활성화 떨어져? 자, 이렇게 질문해볼까? 효소의 누가 단백질이죠? 그렇지, 주효소가 단백질인 거야. 단백질은 온도에 약합니다. 맞죠? 40도만 넘어가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체온이 높아져서 40도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은 효소가 죽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몸한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죽는 거죠. 맞나? 자, 이런 걸 고온 변성이라고 합니다. 맞아? 성질이 변한다 이런 뜻이야. 맞지? 자, 여기서 요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저온일 땐 변성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되기 때문일까? 안 되기 때문이야. 자, 저온 변성은 없어요. 와우, 신기하죠? 쌤, 그러면 저온 변성은 없는데 체온은 떨어져도 되나요? 네, 체온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질 일이 잘 없기 때문이 잘 없긴 하죠. 근데 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효소의 활성화 정도는 왜 떨어지나요? 이 떨어지는 이유는 변성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자, 온도가 떨어지면은 왜 효소의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냐? 효소가 있고 기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 분해 효소가 있고 포도당이 있어. 효소랑 기질이 있어. 얘네들이 만나야 포도당이 분해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얘네가 잘 안 움직여요.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게 잘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효소가 변성되진 않아. 근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얘들이 추워가지고 잘 안 움직여. 그대 약간 그 운동 에너지가 느려. 천천히 움직이니까 효소랑 기질이 만날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로 인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로 인해서 효소의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하느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냉동 동물, 냉동 인간 들어봤어?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온 변성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급속 냉동 딱 시켜놓고 나중에 해동하면 효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저온 변성은 있다 없다? 없다. 되겠죠? 근데 이제 급속 냉동의 위험한 점이 뭐야? 그 다시 얼었다가 다시 녹는데 뾰족뾰족해져서 응. 그게 장기 긁어서 맞아요. 장기 긁는 게 맞아요. 뭐냐면 물 때문이에요. 사람 몸의 60%가 물이지. 근데 화학에서 배울 겁니다. 물은 얼면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사람 60%가 물인데 이걸 급속 냉동시키면
내 피가 얼면서 부피가 커지죠. 그게 내 조직과 세포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가 얼 때 부피가 안 변하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 뭔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 들어가는 거죠. 부피가 안 변하도록. 물의 부피가 안 변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맞죠? 아니면 어. 딱 얼리기 직전에 음. 속도로 피를 한 10% 정도 빼고 바로 얼린 후에 아, 녹일 때 주입하면서 딱 녹이면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약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얼음틀이 있잖아, 맞지? 얼음 물을 가득 채우면 이 막 얼음틀이 막 삐죽삐죽대고 이렇게 되니까 물을 적게 채우고 얼리자 이런 마음이잖아, 맞지? 근데 물을 적게 채우면 얼리면 어떻게 돼? 위에가 그대로 비어 있고 여기가 다 삐죽삐죽돼 있지. 압력을 엄청 낮춘다? 압력을 엄청 낮춘다? 그렇지. 압력을 엄청 낮춰도 되긴 하겠다. 맞죠? 압력을 엄청 낮추던가. 근데 압력을 엄청 낮추면은, 근데 이제 압력을, 그것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그 삼중 그래프에서 봤듯이, 압력을 낮추면은 물이 고온에서 얼거든요? 그러면은, 언다기보다는 효소는 또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요런 삼중곡선 봤지? 이 화학에서 혹시 화학 공부하고 있니, 독진이? 삼중곡선에서 1기압이 여길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압력을 낮추면은 요렇게 되거나 이거보다 더 낮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물의 어는 점이 요렇게 되면 또 낮아질 수 있긴 하겠다, 맞죠? 피가 근데 이렇게 승화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맞죠? 요것도 뭐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이런 어떤 뭔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뭔가 냉동인간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시도해 볼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 pH. 당연하죠? 요거는 근데 좀 특이한 게 모든 효소는 36.5도에서 활성화돼요. 근데 pH는 특정 pH에서 효소가 모조리 활성화된다기보다는 효소마다 활성화되는 pH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침은 어때? 여러분들 아밀레이스 pH 7에서 활성화됩니다. 맞아?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은 산성환경 pH 2나 3 맞죠? 또는 뭐 장에서 하는 트립신 같은 거는 약간 약염기성 8 정도 되겠어? 이런 식으로 효소마다 최적의 pH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최적의 pH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 변성이 일어납니다. 얘는 딱 말씀드릴게요. 저온은 변성이 아니고 고온은 변성이지만 얘는 pH가 높아져도 변성이 되고요. 되겠니? pH가 낮아져도 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활성화된 pH를 벗어나면 일단 어떻게 된다? 변성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 되겠어? 요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네. 알아들었다. 자, 세 번째 뭐 있을까? 기질의 농도입니다. 되겠니? 기질의 농도. 자, 이렇게 해볼까? X축이 기질의 농도야. 그리고 Y축이 초기 반응 속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질이 제로면은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 포도당 분해 효소가 있는데 포도당이 없어. 반응이 안 일어나. 당연히 Y절표는 0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기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소랑 기질이 만날 확률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요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일정 상태를 유지해요. 이거 왜 일정 상태를 유지할까? 어. 호수의 양과 똑같을 때 어. 거의 이상 효소가 음. 다음 반응을 할 때까지 붙어 있으니까 어. 만날 수 없어. 오케이. 자, 조금 그 말을 그걸 좀 요약해 설명할게. 모든 효소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효소가 100개가 있어. 근데 처음에 기질이 빵개일 때는 뭐 100개 다 일 안 하고 있겠죠. 맞지? 자, 기질을 뭐 예를 들어서 50개를 넣어줬어. 맞니? 그러면 효소 50개가 일을 하겠죠. 100개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100개가 일을 할 거야. 150개를 넣어주면은 100개가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0개가 일을 하겠죠. 50개 일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계속 이제 기질의 그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하고 있는 효소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효소가 이제 일할 확률도 높아질 뿐더러 일하고 있는 효소의 개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제 이 기질의 개수가 어느 정도 딱 되면은 이 100개의 효소가 한꺼번에 다 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가 아무리 더 많아져도 효소가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빨라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슨 상태다? 효소가 그 효소 이렇게 적을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효소의 포화 상태라고 적을게요. 이게 이해하기 쉽겠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하고 있는 효소가 너무 많은 거야.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어요. 요렇게 가다가 더 높은 데서 상수함수를 딱 유지할 수도 있어. 자, 요건 어떻게 되는 걸까? 효소가 더 많아. 효소의 양이 더 많으면 빨리 더 빨리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까? 요걸 하나 적어줄게요. 반응 속도라는 것은 속도 우리가 물리에서도 알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 아닙니까? 속도가. 얘는 시간분의 그러니까 반응 시간분의 이렇게 적을까? 반응 시간분의 뭐야? 기질의 양입니다. 되겠니? 응. 그러면 기질의 양이 똑같은데 초기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반응 시간이 짧다라는 거야. 되겠어? 자, 뭐 요까지는 사실 뭐 그냥 약간 무슨 뭐 EBSI 교양 수업 듣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돼요. 맞죠? 자, 이제 이 4번이 중요해. 4번이 핵심입니다. 되겠어? 자, 4번이 뭐냐? 효소 억제제야. 자, 다시 요거는 책에도 아마 있을 거야. 별표를 5개 치세요. 너무 중요하다. 딱 말씀드릴게요. 효소 하면은 여기서 문제를 다 내요. 거의 다. 효소 억제제에서. 여러분 효소 억제제 하면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독극물들이 거의 대부분 효소 억제제야. 보고독, 페트로독신 맞나? 보고독이 효소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일을 못하게 만든 거야. 보고독 알아? 들어봤죠? 그 다음에 청산가리 들어봤어? 청산가리도 효소 억제제예요. 효소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 목이 거야. 그런 그리고 몸에 뭔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대부분 효소 억제제야. 여러분들의 효소가 억제되면요. 생각을 해봐.
세포호흡의 효소를 억제시켜. 그러면 ATP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죽는 거죠. 그렇게 죽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독극물의 섭취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상가리도 세포호흡 효소 억제제거든요. 이해되겠어? 자, 적어줄게. 효소 억제제는 다른 말로 저해제라고 부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이 효소 억제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적 효소 억제제야. 이해되니? 뭐 이해할 건 없죠.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경쟁적 효소 억제제가 있고,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경쟁적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그렇지. 비경쟁적 효소 억제제가 있어. 요거는 외우기도 잘 외워야 되지만 효소 억제제죠. 이해도 잘 한번 해보자 말이지. 되겠죠? 자, 경쟁적, 비경쟁적이 무슨 말이냐. 쉽게 가볼게. 경쟁적은 기질과 활성 부위를 두고 경쟁을 해요. 활성 부위가 같다라는 의미야. 자, 무슨 말이냐. 자, 요런 효소가 있다. 맞니? 쌤 일부러 뭐 주효소 여기가 보조인자라고 할게요. 됐어? 자, 여기가 뭐야? 우리 요거 뭐라 배웠어? 활성 부위라고 배웠다. 맞니? 네. 활성 부위는 뭘 활성 부위라고 해? 기질이 붙는 자리야. 맞죠? 자, 기질이 여기 붙으면 뭐 이화작용이면 분해될 거고 동화작용이면 합성될 거야. 맞지? 자, 다시 활성 부위에 기질이 붙는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근데 경쟁적 효소 억제제는 활성 부위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질이 있고 여기에 독극물인 억제제가 있어. 맞아? 얘가 여기 가서 붙는데 얘도 여기 가서 붙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여기 가서 붙으면 이 효소는 기질이 와서 붙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냐? 기질과 억제제가 같은 효소를 두고 같은 효소 활성 부위를 두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따라왔어? 그리고 이 억제제가 여기 들어가면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기질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니까 효소의 작용이 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질과 억제제가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면 경쟁적 효소 억제제야. 그러면 얘는 뭐냐? 어떤 효소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 억제제야. 얘는 활성 부위와 관련 없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찰싹 붙어요. 그러면 얘가 딱 붙는 순간 이 활성 부위 모양을 이렇게 바꿔버려. 이렇게 모양이 안 맞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 와서 붙을 수 있어 없어? 못 붙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경쟁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물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물쇠 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열쇠를 꽂아 넣으면 자물쇠가 풀리겠죠. 근데 경쟁적 효소 억제제는 여기 모양이 똑같은 거야. 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오지. 이 경쟁적 효소 억제제가 이 활성 부위에 들어가 있으면 열쇠는 못 들어올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경쟁적 효소 억제제는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얘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거야. 왜? 얘도 효소도 알거든. 얘가 이제 경쟁력이 들어오면 이건 내가 분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보내요. 근데 다음에 또 들어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얘 이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거고 얘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얘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맞나? 근데 얘는 어떠냐면 여기 딱 붙잖아? 안 떨어져. 효소가 하나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효소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변성이랑 거의 똑같은 효과. 알겠지? 안 떨어져. 이거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물쇠를 여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녹이는 거야.
홈 모양이 바뀌죠. 맞니? 그러면 아까 그 열쇠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야, 안 들어가. 못 열어요. 되겠지? 되겠어?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 모양을 잘 봐야 돼.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기질의 농도, 그리고 y축이 아까 뭐였죠? 초기 반응 속도지? 초기 반응 속도야. 그리고 여기도 기질의 농도, 그리고 여기가 초기 반응 속도야. 됐니? 자, 예를 들어서 억제제가 없다,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됐을까? 이게 정상. 다시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이게 뭐라고? 정상이야. 맞니? 근데 여기 정상적인 상태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경쟁적 효소 억제제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해. 쌤이 이야기 쉽게 한번 말해볼게. 여러분들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효소랑 기질이 만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반응 속도 빨라진다. 이해돼? 근데 기질이랑 경쟁적 효소 억제제를 같이 놓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 얘랑 얘가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잖아. 맞니? 근데 효소가 바뀌는 건 아니야. 효소의 양은 그대로 있어. 맞지? 얘가 마치 얘의 농도를 떨어뜨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효소의 양은 그대로인데 이 자리에 얘가 붙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 얘가 붙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소 천천히 올라가는데 끝까지는 다 올라가. 이렇게. 이해되니? 여기가 만나긴 해요. 결국은. 근데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됐죠? 근데 비경쟁적 효소 억제제는 기질의 농도를 바꾸진 않아요. 맞지? 그런데 뭘 바꿔? 효소의 모양을 아예 바꿔버리죠. 그러면 효소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 생기는 거 맞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아예 내려와 버려. 되겠지? 이게 이해되니? 그래프가 아예 내려와 버리는 거야. 왜? 효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야. 따라왔니? 얘는 효소의 양은 그대로인데 마치 기질과 억제제를 같이 넣어서 기질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라면 얘는 비경쟁적 효소 억제제가 붙음으로써 효소 하나가 아예 기능을 못하니까 효소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을까?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남은 게 뭐냐? 효소의 종류입니다. 다시 뭐의 종류? 효소의 종류. 자, 쌤이 쭉 적어줄게. 자, 효소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산화환원 효소 있다. 다시 무슨 효소? 산화환원 효소. 됐지? 자, 두 번째 무슨 효소 있을까? 전이 효소 있습니다. 됐니? 자, 그림으로 좀 이따 설명해 줄게. 3번 무슨 효소 있냐면 가수분해 효소 있다. 되겠어? 자, 가수분해 요소는 좀 자주 나오니까 쌤이 이거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가수분해 요소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수가 뭐야? 싱어죠. 싱어가 아니고 가수. 물을 가한다라는 뜻이야. 맞죠? 그래서 잘 봐. 요렇게 두 개가 붙어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뭐를 가한다고? 물을 가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한쪽은 H가 붙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OH가 붙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랑 네모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물 한 분자가 가해지면서 한쪽은 수소가 붙고 한쪽은 수산화이온이 붙어서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 쪼개졌죠. 이런 걸 가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가수분해 요소 어디 있다고 배웠지? 우리 세포내 소기관에서 라이소좀. 얘는 라이소좀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소화 효소도 가수분해 효소야. 우리가 그 기억나? 요런 아미노산이랑 이런 아미노산끼리 붙을 때 어떻게 붙어? 탈수 축합 반응 배웠지?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펩타이드랑 펩타이드가 결합하는 펩타이드 결합이잖아, 맞지? 이걸 다시 분해하려면 물 한 분자를 도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때 한쪽은 수소, 한쪽은 OH 붙여가지고 분해시키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단백질 소화 효소도 가수분해 효소인 거야. 맞지? 펩타이드 결합을 끊는 거 가수분해잖아. 맞죠? 탈수 축합 반응 가수분해 효소. 탈수 축합은 물 한 분자 빼내서 붙는 거. 가수분해는 물 한 분자 가해서 분해시키는 거. 서로 반대되는 용어인 거 알겠어? 탈수 축합, 가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빈도, 출제 빈도로 따지면 요거 상당히 높습니다. 가수분해 효소 잘 알아두시고. 자, 네 번째 제거 효소. 뭔가를 없애는 거야. 그렇지? 다섯 번째 뭐 있겠어? 이성질화 효소. 이성질화 효소. 이성질화 효소는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제거 효소. 뭔가를 없애는 거야. 알겠지? 이성질화 효소는 이런 거야. 여러분들 단당류 하면 뭐 기억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기억나니? 포도당과 과당은요. 놀랍게도 화학식이 똑같아요. C6H12O6. 과당도 C6H12O6야. 근데 구조가 달라. 알겠지? 구조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은 뭐 이렇게 생겼어. 탄소 6개, 뭐 OHA 이렇게 생겼어. 과당은 근데 막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산소 하나 이렇게 끼어 있고 탄소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포도당이? 근데 과당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탄소에 뭐 요렇게 탄소가 하나 더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화학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른 걸 이성질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과당 형태로 바꾸거나 과당을 포도당 형태로 바뀔 때 쓰이는 효소가 무슨 효소? 이성질화 효소다. 되겠니? 오케이? 네. 요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되겠지? 요 두 개가 좀 출제율이 높고 그 다음에 6번 뭐 있을까? 연결 효소 있겠죠. 연결 효소. 오케이? 연결 효소 요런 게 있다. 요것도 하나 적어주자. 산화환원 요소도 좀 잘 나오는데 1번 얘는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혹시 들어봤니? 카탈레이스 이거 뭐야? 감자랑 간 조각에서 많이 나오죠. 뭐야 이거? 과산화수소 H2O2를 과산화수소라 하잖아. 맞지? 얘를 어떻게 해? 물과 산소로 바꾸죠. 맞나? 요렇게 적지? 요렇게. 맞죠? 요 카탈레이스가 보통 어디에 많아? 감자나 사람으로 치면 간 조각에 많죠. 맞지? 이 상처에 빨간 양. 뭐 그런 것도 되겠죠. 맞나? 요런 게 산화하는 요소입니다. 한쪽은 산화시키고 한쪽은 환원시키는. 됐을까요? 네. 요런 게 산화하는 요소, 카탈레이스 예시가 되고, 술 먹으면 분해할 때 카탈레이스 간에서 많이 쓰죠. 왜냐면 술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 과산화수소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이 해독작용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됐지? 요 정도까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까지 여러분들 효소 전반적으로 했고요.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운 거 중에 경쟁적 효소 억제제랑 비경쟁적 효소 억제제 차이점 알겠어? 요거를 잘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 자, 요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고생했어. 이제 남은 거 뭐 남았죠? 딱 2개 남았는데. 기말 범위. 세포호흡과 광합성. 오, 딱 2개만 하면 끝이 남았죠. 대박.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포호흡부터 다시 좀 해봅시다. 알았지? 네. 고생했습니다.